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오늘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작년 10월 기억하시죠? 12만 6천 달러의 비트코인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10월에 저점, 그러니까 사이클의 최저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12만 6천 달러를 찍은 그 사이클의 최저점이 10월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8월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리한 하락 성향의 박스권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10월 정도,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중순 이때 저점이 오는지, 그렇게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사이클의 최저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바닥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아마도 4분기 어느 시점부터 내년 1분기 이 시점이 말하자면 회복과 반등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를,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코인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미디어에 의하면은 그 스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전문 컨설팅 회사예요. 거기에 코리 클립스텐이라고 하는 CEO가 비트코인이 오는 10월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초죠. 12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과거에 보면 강세장에서도 이 고점 이후에 그 사이클의 최고점 이후에 약 12개월 뒤에 최저점이 형성됐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클립스텐 CEO의 상기 발언이 과연 통계적 근거가 있는 건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또한 저의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몇 가지 이유로 하락 경향을 가진 박스권 행보를 이게 바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 9월 말 10월 초 중순 요때 기준으로 한 번 더 주저앉을 것이다. 그래서 사이클의 최저점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클립스텐 CEO는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듯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서 이걸 통계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같이 통계적으로 추적을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결론은 이 분과 비슷하지만 저는 사실 통계를 보고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거시적인, 미시적인 경제적 상황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산들의 유동성의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9월 말 10월 초중순 요때 한 번 더 사이클의 최저점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 부분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이러한 이유들, 이러한 통계적 이유, 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향후 통계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것이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하겠죠. 회복을 하고 반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전망들이 왜 가능한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0월 사이클 저점 근거를 살펴보면요. 제가 그동안 많이 주장을 했었죠. 첫째, 단기 자금의 고갈입니다. 그러니까 재무부가 3분기에 갑작스럽게 단기 채권 발행량을 증가시켰어요. 단기 채권을 시중에 발행하면 이거를 단기 자금이 채권을 매수하면서 단기 자금이 재무부 지갑으로 흡수돼서 그래서 시중에는 단기 자금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단기 자금이 부족해지면 여기에 1차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의 혈관이랄까? 피는 단기 자금이거든요. 단기 자금이 고갈되고 말라가서는 비트코인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이전의 상황도 사실 작년 10월부터 작년 4분기부터 안 좋긴 했는데 갑작스럽게 더욱더 올해 3분기에 이거를 확 늘려버린 거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7월, 8월, 9월 이게 쌓이고 쌓여서 9월 말이나 10월에 오히려 저점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혁명적인 어떤 금융 상품이 새로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AI 유동성의 새로운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GPU 있죠. 엔비디아의 GPU 담보대출 담보대출 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드디어 그동안 뒤에서 뒷짐만 지고 있고 이게 살펴보던 뉴욕의 월스트리트,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들, 금융기관들, 말하자면 블랙락, 골드만삭스, 아폴로, 블랙스톤, 브룩필드, KKR 등이 A산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뭐를 매개로?
요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아주 천재적인 발상을 했죠. GPU라고 하는 이제는 미국 패권의 자산이 된 GPU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담보대출의 코어 역할을 이 월가에 6군데에서 일단 1차는 6군데죠. 여기서 시작을 하겠다. 자,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유동성이 다 일로 집중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6월, 7월에 주춤했잖아요.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순히 주식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동성의 측면에서 이 AI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는 혹은 좀 열을 식히는 그런 탐색점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GPU 담대론이 나오면서 그 이전에도 사전 준비가 있었지만 다른 요소들도 있었지만 뭐 거의 당분간은 이걸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유동성이 AI 섹터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9월, 10월 안 좋다는 거죠. 다 AI한테 뺏긴다는 거죠. 비트코인한테 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유동성들이 다 AI 섹터로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안 좋다는 거죠. 이거 이유로. 그리고 그것이 집중될 시기가 바로 지금 8월, 9월, 그쵸, 10월 이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주죠. 금값의 반등이 개시됐어요. 금값이 사실 1월에 최고점이다가 쭉 떨어졌었죠. 그러다 최근에 다시 반등을 개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지금 왜 하필 지금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에 대한 답은 뭐냐면은 9월에 FOMC의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시장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금값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다른 요소도 있지만 그거는 원래 압력으로 있었던 거고 지금 본물이 터지기 시작한 건 요것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옛날부터 금리가 동결되잖아요. 혹은 인하하잖아요. 그럼 금값은 인상해요. 왜? 다른 자산과 달리 금은 이자가 없는 금융상품이에요. 굳이 금융상품이라고 한다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무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 세계 개인이건 기관이건 고래건 뭐건 투자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특히 미국의 금리가 동결된다, 인하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자가 없는 무이자 상품인 금의 비중을 늘려요. 금 투자의 비중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지금 갑자기 반등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요. 예를 들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자가 있는 상품의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하겠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혹은 기관들이, 투자기관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값이 상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왜? 포트폴리오상 금이 줄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요 금리 동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시장에서 강해지면서 금의 유동성이 쏠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조건만 되면 올 수도 있는 유동성이 지금 금으로 급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작년처럼 이 달러 자산에 대한 불신 속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금에 대한 매수세를 보여주느냐, 그게 어느 정도 잠잠해졌었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이란 전쟁 요것과 관련된 또 러시아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 리스크가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이냐라고 하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갑작스럽게 반등하게 된 거는 바로 금리 동결의 문제였다. 그래서 유동성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9월, 10월에 사이클 저점, 더 진짜 저점이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요 세 가지는 당장 지금 막 작용을 하는 거라면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내내 계속 비트코인을 꽉 아래로 내리려고 하는 그 하락,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심력 같은 것이 강한 이유는 미국의 장기 채권, 즉 10년물, 30년물의 장기 채권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로 다 자금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이미 작년 말부터 올해 내내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압박받는 그런 중단기 원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섞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9월 말 10월 초 중순에 아마 저점이 형성될 거다, 바닥을 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거시경제적인 차원의 자산의 유동성의 차원의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고 아까 우리들이 신문 기사에서 본 것처럼 비트코인의 과거 역사, 통계적 역사를 보면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 CEO가 얘기했는데 제가 그것이 진짜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최고점 1년 후에 사이클의 최저점이 오느냐. 요거 한번 CEO가 그랬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크게 3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2013년에 1150달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락을 하면서 2015년 1월에 152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엄청나죠? 87%가 무려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렸다? 410일. 좀 많이 걸렸죠. 아무래도 시장 초기다 보니까. 예. 이건 뭐냐? 13.5개월. 예, 뭐 12개월로부터 그렇게 멀진 않네요. 그죠? 어쨌든 근데 보십시오. 2017년에 19,800달러로 최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 3,200달러로 완전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하락률이 무려 84%예요. 엄청나죠? 근데 간격이 어떻습니까? 요 간격이 363일이에요. 진짜 딱 1년이죠, 거의. 11.9개월. 신기합니다. 저도 찾으면서 신기했는데, 그 다음에 2021년 11월에 69,000달러였어요. 근데 최저점이, 이 사이클의 최저점이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요때가 15,500. 와, 예, 이때도 마찬가지로 78%가 떨어졌죠. 비슷해요. 하락률도. 신기하죠? 간격이 376일. 거의 12개월입니다. 1년이에요. 12.4개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신문 기사처럼 그 인터뷰에서 말했던 거 최고점을 찍은 후 그 사이클의 최저점이 1년 후 정도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통계를 보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간격도 보면 평균으로 따지면 단순 평균 이거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383일이고요. 중간값, 사실 중간값이 중요하죠. 376. 그러니까 1년이에요, 진짜. 이게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하락률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죠. 왜? 이게 ETF나 DAT, 트레저리 기업들, 상장사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해서 지금 보통 보면 개인이 아니고 이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한 12%예요. 많이 늘었죠. 짧은 기간 내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락률이 이것처럼 나오지 않죠. 좀 덜 나죠. 적어도 최소한 기기적으로 봤을 때 12% 정도만큼은 준다는 거죠. 줄 확률이 높다. 준다라기보다는 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최고점 이후에 그 사이클의 최저점이 1년 후에 나타나더라. 1년 후 정도의 전후로. 맞는 말이다. 왜 그러냐를 떠나서 통계적으로는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CEO가 헛소리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계에 따르면 자, 약 10월 중순 9월 말이 요 왜 376일이라 그랬잖아요. 중간값. 요거 기준으로 하면 지금 올해 10월 중순이나 말이 사이클 최저점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바닥을 다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바닥이 빨리 오기를 한편으로 바라지 않았습니까? 예, 바닥을 찍어야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바닥을 안 찍고 올라가는 자산은 없어요. 예,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황묘, 다이아몬드, 금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요, 항상. 네. 근데 최저점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 진짜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아까 그 이유 말고, 네 가지 이유 말고,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도 최저점이 예상된다. 근데 이제 가격은 예전의 통계를 적용하는 게 불가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연중 최저점이 그러니까 얼마가 최저점이냐라고 하는 거는 좀 이게 시대마다 이미 이게 상승이 되어 와서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2013년, 15년의 최저점을 지금 기준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올해 연중 최저점이 57.7K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딜러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중지를 모아보면 확률이 제일 높은 게 50K, 야 5만 불 정도 전후 최저점의 어떤 예상 가능한 가격으로 제일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 50K, 5만 불 기준으로 5만 불까지도 떨어진다. 5만 불 전후로 뭐 예를 들면 4만 9천, 4만 8천이 될 수도 있고 5만 1천, 5만 2천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50K 전후로 그 바닥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한번 회복의 통계로 알아보는 회복, 최저점으로부터 회복되는 사이클, 그 다음에 신고점에 이르는 사이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거는 무슨 이윤이 뭐니 정치경제학적 해석이라기보다는 있는 통계 그대로 드러내는 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CEO의 말은 통계적 근거는 명확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확인하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올해 10월에 9월 말 저는 계속 9월 말도 늡니다. 9월 말 10월에 최저점을 찍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을 할 거냐, 정고점을 돌파할 거냐라고 하는 스케줄의 통계도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최저점 152달러까지 떨어졌던 2015년에 이렇게 떨어졌죠. 그런데 그 다음에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됐냐? 230달러, 약 1.5배가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450달러가 됐습니다. 한 3배가 늘었죠. 그 다음에는 1년 반 후에는 750달러, 5배가 늘었고요. 요때로부터 기준입니다. 2년 후에는 1000달러, 6.6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점을 회복한 거죠. 거의가 아니라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고점 회복에 약
23.7개월, 2년 정도가 거의 걸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떨어진 다음에 2년 있다가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 다음에 신최고점은 한 19,800달러 되면서 한 3년 정도 걸려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더라라고 하는 거. 예.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3,200불로 최저점을 찍었을 때는 6개월 후에 1.7배, 5,300불, 12개월 후에 2.3배 조금 떨어지죠. 예, 왜냐면 시장이 커지니까 당연하죠. 예, 점점 커지니까. 그 다음에 1년 6개월 후에는 9,200불에서 2.9배가 이렇게 뛴 거고, 2년 후에는 13,500에서 한 4배 정도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고점 회복하는데 23.5개월, 한 2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고점을, 전고점을 뚫고 회복하고 신고점, 새로운 최고점을 만드는 게 비슷합니다. 3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2년 11월 22일. 요때 최저점이 15,500불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6개월 후에 1.7배에서 26,800불. 1년 후에 2배가 돼서 3만 불 돌파했고, 1년 6개월 후에 4.3배가 돼서 67,000불. 2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4.4배가 돼서 68,000불. 그래서 대략 고점 회복하는데 되게 빨리 됐어요. 15.5개월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시장도 커지고 그다가 이제 기관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이클이 확 좀 단축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최고점 73,000불이 나오는 데는 바로 좀 있다가 고점을 회복한 다음에 15.7개월 정도 걸렸다. 근데 요거를 이제 평균 값을 내보면 6개월 후에 1.6배.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빨라졌을 텐데, 근데 이제 이걸 100% 가중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12개월 후에 2.3배. 당연히 저점 기준 1년 6개월 후에 3.5배. 2년 후에 4배가 되더라. 예, 고점 회복은 그랬을 때 보통 19개월이 걸리고 신최고점은 25개월이 걸리더라라고 하는 통계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그게 나옵니다. 나오는 건데. 자, 다가오는 10월 최저점이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보셨죠? 약간 50K, 5만 불 전후로 뭐 48K 아니면 52K 모든 하여간 50K, 5만 불 정도 전후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로 한번 통계적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2025년 10월에 최고점이 뭐였어요? 12만 6천 불이었습니다. 126K였어요. 12만 6천 달러. 예. 자, 그랬을 때 최저점일이 언제예요? 요거는 이제 최고점이고 1년 후가 됐죠. 2026년 10월. 50K라고 해봐요. 5만 불. 그랬을 때, 자, 6개월 후가 언제예요? 내년 4, 5월. 요때가 얼마가 된다?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8만 불 정도가 될 것이다.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더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후에가 내년 10월, 11월, 1년 후죠. 요때가 11만 5천 불로 거의 전고점에 다다르죠. 1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 2025년 10월에 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18개월 후에는, 그러니까 28년 4월, 5월, 이때는 17만 5천, 175K 정도 갈 것 같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2년 후, 그러니까 2028년 10월, 11월, 2년 후에는 약 2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랬다는 거죠. 약간의 예외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래요. 평균이니까 옛날 거랑 요즘 거의 평균이라 사실은 만약에 요즘 한 5년 이내에 요즘 통계로 한다면 이거보다 더 빠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막 10년 전, 10몇 년 전 통계와 1, 2년 전 통계를 평균 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요즘 특히 ETF도 들어오고, 그죠? ETF로 들어오고 DAT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관 자금이 12 들어온 게 벌써 12%가 된 것. 요것 때문에 스케줄이 더 빨라졌다는 거. 요즘의 통계를 보면 1, 2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그렇다는 거를 여기다가 세게 적용을 하면 사실은 이게 다 땡겨질 거예요. 더 땡겨질 확률이 높아요. 뭐 24개월이 뭐 예를 들면은 20만 달러 가는데 24개월 걸릴 게 원래 뭐 18개월이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넣고 그냥 10몇 년 전 통계든 지금 1, 2년 전의 통계든 평균 낸 거예요. 보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예전에 지금보다는 비트코인의 시장이 적고 기관이 없었을 때 기관의 자금들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그런 식의 통계의 비중도 꽤 높게 오히려 그게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정이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 보수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거의 2년 후면 20만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떨어질 거야? 아니요. 떨어져야 올라가죠. 최저점이 안 오면 사이클이 다시 돌 수가 없어요. 최저점이 오지 않으면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과 정고점 돌파, 신최고점 돌파, 형성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제가 희망을 드리려고 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보십시오. 저는 뭐 희망을 드리든 말든 그냥 있는 통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왜?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9월 말 10월에 정고점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CEO는 통계적으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길래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통계를 다 찾아서. 근데 맞다. 그리고 그거에 의하면 10월에 최저점이 온다. 사이클에 최저점이 오고 그 얘기는 뭐다? 새로운 사이클의 형성이죠. 그래서 회복의 과정과 정고점의 회복, 그 다음에 최고점의 돌파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 그 일정이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고요. 자, 그랬을 때 결론. 통계의 기계적 적용이 됐건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기타 거시경제나 자본 유동성을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빨리 보면 9월 말 10월 초중순 사이에 혹은 이 통계에 의하면 말 사이에 사이클의 최저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통계가 맞다면 이후에 2027년 10월, 내년 10월이죠. 그때 1년 만에 작년 10월에 정고점을 회복할 것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그러하더라.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 전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이클의 최저점이 10월에 온다는 전제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정고점을 회복하는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수가 없죠. 그 전제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어떻습니까? 이런 정고점 회복,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년 후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신최고점을 돌파하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런 걸 살펴본다면 여유가 있다면 9월 말 10월 초까지 매력적인 죄송합니다. 못하네요. 분할.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할 매수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를 재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못 하신다면 당연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버티고 이겨내시면서 꼭 고수를 하셔라. 비트코인 매도하지 마시고요. 요즘 보니까 아시겠지만 저랑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들 소형 투자자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매도하고 있어요. 그거를 고래들이 다 집어가는 게 온체인 데이터에 계속 보이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던지지 마세요. 좀만 버티세요. 좀 버텨서 정고점 회복하고 그럴 때까지 좀 버티시고 회복이나 한 다음부터 언제 팔지 고민하세요. 빠르면 뭐 1년 6개월, 늦어도 2년 안에는 새로운 최고점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들 다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일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